47번입니다. 문제에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fx라는 함수는 루트 x 플러스 a에다가 자 이거라고 해요. 그 이제 f의 역함수가요. g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꼭 기억해야 되는 게 역함수는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기 전까지는 웬간하면 안 구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gx가 어디를 지난다고 그랬냐면은 0,3을 지난대요. g가요. 근데 g는 f 역함수거든요. 그러면 fx는 몇 컴마 몇을 지나는 거지? 3 컴마 그렇지. 이거 바로 나와야 되는 거지. f와 g가 역함수 관계이기 때문에 이런 관계를 만족하게 됩니다. 이제 가까이 그죠? 끝났죠. 그래서 1번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 A값 구하라 그랬으니까 이것만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F3을 가시면 F3이 3이 들어가면 되겠지. 이제 3 들어가니까 3 플러스 A에다가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이가 제로가 되어라. 그러니까 넘어가 버리면 이게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잖아. 1 되는 거잖아. 그치? 이제 루트 3 플러스 A가 이게 1돼야 되기 때문에 저 안에가 1돼야 되지 않겠니? 이거 A 값은 뭐 마이너스 2다. 이렇게 되게 쉽게 구할 수가 있고요. 자, 두 번째 이게 중요하거든요. 2번. 이게 2번 문제에다 별표를 쳐야 돼. 뭘 설명하고 싶은 거야 얘네가 결과적으로 대칭성을 설명하고 싶은 엄청난 그런 주제를 갖고 있는 이게 예제거든요. 자 무슨 말인지 잘 들어봐. 자, 문제에서 지금 뭐라 그랬냐면은 y는 gx라는 함수가 있어요. 근데 gx가 누구랑 접한다 그러냐면은 y는 이 x 플러스 k라는 직선이 있죠. 얘네 둘이 접한대요. 접했대. 근데 이게 사람 마음이 되게 불편해지는 게 gx는 fx의 무슨 함수야? 역함수지. 역함수는 모르는 거예요. 이게 계산을 해봐야지 알 수 있거든. 역함수는. 근데 여기서 아래 쌤 그 보충 설명을 잘 들어봐. 이게 그냥 참고사항인데 만약에 어떤 애랑 어떤 애가 이렇게 접했어. 여기서 이렇게 접한 거야. 이게 F고 이게 G야. 그러면 만약에 이 정도의 예를 들어서 Y는 X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 F 인버스가 대충 이렇게 그려지지 않겠니? 이런 모습으로 이렇게 그려지고 그 다음에 G가 이렇게 G 인버스 이렇게 그려지지 않겠니? 쌤 말은 F랑 G가 접하면 그러니까 뭐 얘랑 얘가 둘이 어디서 만났어. 얘는 특별히 접한 거고 접해버리면 이게 G 인버스의 모습이 이렇게 생겼을 거고 F 인버스가 이렇게 생겼을 것 같다는 거야. 근데 얘네 둘도 뭐 하겠니? 접하겠지. 왜냐면 F와 F 인버스가 이거에 대해 대칭 그리고 G랑 G 인버스도 이거로 접은 거란 말이야. 그럼 내 말은 여기 있는 이 그림을 이렇게 접은 게 여기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내 말은 얘랑 접했으면은 역함수끼리도 접했다. 이게 기정사실이고 얘네 둘이 이렇게 y는 x 대칭 상태에 놓여져 있을 거라는 것도 너무 증명한 거야. 그럼 내 말은 이제 내가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이 gx를 꼭 구해서 얘랑 접하게 만드는 것도 방법이겠지만 어차피 우리가 알고 있는 게 gx야 fx야. fx니까 fx를 쓰고 싶은 거니까요. 얘랑 얘를 둘 다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시키라는 거예요. 역함수를 구하라는 거죠. 그러면 이 y는 gx 역함수가 누군데? 무슨 말인지 알겠니? 이게 되게 중요한 거다. 실제로 애들이 얘랑 접한다 그러면 얘를 구한단 말이야. 근데 어떤 애들은 야 이거 뭐 구할 필요가 뭐가 있어. 얘랑 얘가 접했으면은 얘 역함수랑 얘 역함수도 접했겠지. 근데 이 y는 gx가 fx의 인버스이기 때문에 지금 gx 역함수는 구할 것도 없었어. 그냥 fx로 보시면 되고 이 친구랑 이거 역함수를 구해야지. 근데 이건 자리를 바꿔버리면 되잖아. 그래서 이 친구 역함수를 한번 구해보는 거야. 그럼 x, y 자리를 바꿔버리면 x가 되고 이게 y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면서 k만 넘기면 되지 않겠니? 그치? 역함수가. 얘는 그 역함수가 뭐가 돼? y는 x 마이너스 k가 되는 거지. 그치? 그럼 얘네 둘이 뭐 해야 돼, 지원아? 얘랑 서로 어떤 둘이 뭐 할 거야, 둘이? 접해야 돼요. 둘이 접해야 되는 거지.
얘네 둘도 접하는 게 확실하다. 그러니까 접했으니까 쌤이 접할 때는 방법이 없다고 그랬잖아. 무조건 뭐 해야 되고 연립해야 되고 연립을 한 다음에 엔드 판별식이 얼마가 돼야 되고 이렇게 바로 문제를 푼다. 그래서 우리는 fx식은 지금 알고 있거든요. fx가 얘잖아 얘. a 값은 3인 마이너스 2인 것도 알고 있고. 그래서 이 fx 함수가 얘가 이제 루트 들어가서 x 마이너스 2에다가 이렇게 돼 있거든. 얘랑 접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연립해볼게요. 루트 x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은 x 마이너스 k로 들어가시고 요거 루트 없애야 되니까 이거 넘겨야 될 거 이거. 넘겨주면은 루트 x 마이너스 2는 x 마이너스 좀 복잡하네. 플러스를 넘으니까 이렇게 처리하면 되는 거 아니겠니? 요거 3개짜리 전개하지 마시고 2개짜리로 완전 제곱을 하세요. 요거 양변 제곱을 딱 해주면은 x 마이너스 2가 탄생을 했고 요거 전개하면은 x 제곱에 마이너스 2에다가 k 마이너스 1의 x에다가 뒤쪽에는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요거 싹 넘겨버릴까요? 올라올게요 이쪽으로요. 그럼 얘가 이제 그 x제곱 원래 있었고요. 어려워. 이거 플러스 2x로 넘어오니까 요 2x 없어지지 않겠니 이거? 누구만 남았지? 마이너스 2k x만 남았지. 틀렸네. 1x가 넘어오니까 1x가 넘어와야 되니까 이거 틀렸어요. 원래 마이너스 2kx가 있었는데 근데 여기가 원래 이게 플러스 2x인데 x가 빼잖아, 그치? 이거 묶이기 힘들다 이거. 어떻게 처리할 수 있냐면 마이너스 바로치고 2kx에다가 마이너스 1x가 남아야 되니까 이렇게 처리하면 어때? 이제 맞나? 아닌데? 이게 2x인데 여기 1x가 돼야 돼. 여기 마이너스겠다 이렇게. 이렇게 처리. 그 다음에 이제 누가 남았냐면은 아이고 복잡하네. 여기 요 k-1의 제곱 원래 있었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2가 넘어옵니다. 플러스 2가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처리할 수가 있고요. 이 친구의 판별식이 얼마가 돼야 된다고? 0이 됩니다. 판별식을 쓰면 되죠. 이제. 판별식은 얘는 그냥 뭐 짝수 판별식이 안 됩니다. 얘는 그래서 우선은 2k-1을 제곱을 하시고 마이너스 4 한 다음에 a는 1이니까 무시하고 얘만 빼시면 되겠죠. 그래서 k-1의 제곱에 플러스 2가 되면서 이게 제로가 되어라. 전개 좀 하면은 요거 복잡해도 합시다. 요거 전개하면은요 k제곱 마이너스 2k에다가 1에 2니까 3 만들어지는데 앞에 마이너스 4배 이렇게 붙어있는 상태거든. 요 4k 제곱은 사라지겠네. 여기서 요거 전개하면 마이너스 4k인데 요렇게 전개하면 8k가 만들어져. 몇 k야? 4k지 그지? 그 다음에 상수 1에다가 따라란 마이너스 11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11인가요? 11? 네, 요렇게 만들어집니다. 따라서 k 값은 얼마가 된다. 이렇게 이제 해결하는 그런 예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아래 그림도 쌤이 이런 그림을 그려드린 겁니다. 역함수끼리도 당연히 교점이 없어지지 않는다. 왜냐면 여기서 원래 애들끼리 만났으면은 얘네들의 역함수들도 만난 거야. 그치? 절대 없어질 리가 없지. 적은 건데. 자, 다음 페이지 갑니다. 13-8번. 이것도 올해 많이 물어보던데요, 학교들이. 이런 스타일을 많이 물어보던데요. 무리함수는 절대 잊지 않아야 되는 게 무리함수는 2차 함수 반쪽이 역함수다. 그치? 무리함수는 얘는 이제 그러니까 2차 함수 역함수가 원래 없는데 2차 함수 정의역을 잘 제한을 해서 반쪽만 볼 수 있다면 2차 함수의 반쪽의 역함수라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말아라. 이게 핵심이다. 그러니까 이 무리함수 문제가 2차 함수 문제와 거의 똑같다고 생각해도 문제 없다는 거거든. 2차 함수는 반쪽의 역함수다. 무리함수 2차 함수 반쪽의 역함수다. 자, 이제 이건 이제 먼비의 마지막 예제입니다. 예제로 봤을 때는 13-8번입니다. 자, 문제에서 뭐라 그러냐면은 fx라는 함수가요. 보세요. 루트 x로 보거나 x제곱으로 봐라 이랬어. 그리고 x가 0보다는 크거나 같을 때는 위에 거를 보시고 x가 음수일 때는 아래 거를 보래요. 여기 너희가 딱 느낌을 잡아야 되는 게 뭐냐면 이 루트 x랑 이 x제곱이랑
사실은 쟤네가 모양이 똑같거든. 그러니까 이게 2차 함수가 y는 x제곱 이렇게 생겼을 때 요 반쪽을 오른쪽을 잘라서 이 친구 역함수 이렇게 생긴 거고 이렇게 있었을 때 이 왼쪽의 역함수는 얘가 이렇게 생긴 거거든. 그러니까 쌤 말은 이 y는 1x제곱이라는 2차 함수랑 1루트x라는 함수는 사실 모양적으로는 똑같은데 걔네 둘을 이렇게 접은 모습이겠지 서로가. 그치? 막 대칭 이동을 시킨 모습이라서 결과적으로 모양은 똑같지 않나 이게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는 이제 약간 퍼즐 맞추기 스타일의 문제가 되는 거고 자 보세요 이제 fx 함수는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오랜만이네 원방이 나왔습니다. 원방. 그랬을 때 이 2차 이 fx를 그리고 이 원을 그려서 뭐 내부 넓이 찾으래요. 그러면은 그려봐야지. 어떻게 그려지는 거냐면 얘는 그 오랜만이다. 그지? 중심의 좌표는 0,1이고 반지름도 얼마짜리지? 1. 이렇게 다 기억하지, 그지? 원의 방정식이 있었어. 중심이 여기 있는 거야. 0,1에. 그러면서 원이 이렇게 원이 있었던 거지. 이렇게. 그치? 여기다가 이제 fx 그래프를 그릴 건데 fx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져 있냐면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그러니까 0이 여기잖아요. 이거보다 이 오른쪽 동네에다가는 루트 x를 그리래요. 1,1을 지나면서 이렇게 가는 무리함수. 그 다음에 이제 왼쪽 동네, 0보다 작은 동네에다가는 이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의 반쪽을 그리라는 거니까 얘도 마이너스 1,1을 지나면서 이렇게 생겨 있었겠죠. 근데 여기서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이 왼쪽의 2차 함수의 모습이랑 이 무리함수의 모습은 똑같아요. 왜냐하면 이 무리함수는 요 2차 함수를 접은 거거든. 그치? 요 오른쪽 부분을 이렇게 y는 x에 대해서 접은 모습인데 사실은 이 모습이랑 이 모습도 생김새는 똑같거든. 쌤 생각에는 요 무리함수를 이렇게 90도 회전을 시키면 얘가 돌아가서 이거랑 포개어질 거다. 그치? 얘가 이렇게 돌려버리면 얘가 이렇게 포개어진다. 똑같은 모습이라는 거죠. 생김새가 똑같습니다. 돌아간 모습이다. 근데 이제 그려볼게. 여기 위에다가 이거를 여기다 그리면 되는 거야. 근데 또 잘 그려야 되는 게 아까 여기가 1,1이었을 거고요. 이 왼쪽의 2차 함수도 이 마이너스 1,1을 지나요. 둘 다 지나고 있죠. 그러면 근데 마이너스 1,1이 어디냐 여기야. 라인 잡았을 때 여기가 마이너스 1,1이고 여기가 1,1인 거예요. 맞지, 그치? 그럼 자, 먼저 무리함수 그려볼게. 이 오른쪽에 요 무리함수 같은 경우는 얘가 생김새가 이렇게 생겼겠죠. 이 무리함수가. 그 다음에 저 2차 함수 같은 경우는 이렇게 들어오다가 이렇게 생겼겠죠. 모습이 그렇죠. 자, 그래서 질문이 뭡니까? 둘의 공통 부분, 내부의 공통 부분. 내부의 공통 부분이 뭐야? 요거의 윗부분. fx는 윗부분을 보시고 그 다음에 이 원의 내부를 해서 겹치는 거 찾으라는 거니까요. 이 초록색 그래프보다는 위쪽, 이 원보다는 안쪽을 보라는 거죠 지금. 우선은 뭐 확보되어 있는 게 조금 보입니다. 우선은 여기 반원은 무조건 가져가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문제는 이쪽이잖아. 아래쪽, 그지? 얘가 문제인 거지. 얘가 문제인 건데 이거 어떻게 찾냐 이거야. 이거를 원이 이렇게 있었을 거고, 보이냐? 안 보여? 잘 봐. 요 2차 함수에 요만큼 보이지, 요만큼. 우리가 지금 여기랑 여기를 구해야 되거든. 근데 요쪽 파트가요, 얘가 이렇게 돌아가서 얘랑 포개어지는 거라서 여기랑 어떨 것 같아? 같아요. 똑같아요. 결국 이게 퍼즐 맞추기 문제라는 거야. 퍼즐. 그러니까 우리가 막 곡선 둘러싸인 넓이는 구하지 못하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렇게 이쪽으로 발을 이렇게 떨궜을 때요, 여기랑요, 요 파트 넓이랑요, 여기랑 넓이가 똑같다는 거라고요. 돌아가면 똑같다.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여기를 계산해야 되는데 이쪽은 그냥 지워버려. 여기를 지워서 여기다가 이렇게 채우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채워버리면은 우리가 구한 넓이는 이렇게 반원 하나에다가 요 네모 하나를 더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이거지. 그치. 그래서 반지름이 일자리 원이었기 때문에 요 위에 반원의 넓이는 이 전체 넓이가 1파이잖아요. 그죠? 1파이의 절반. 그래서 2분의 파이 들어가시고 요거는 사각형인데 넓이가 얼마짜리입니까? 1. 그죠? 1, 1이니까. 그죠? 그래서 요렇게 답을 낸다. 이게 이제 요 문제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모습이다. 이차 함수와 무리 함수는 모양이 똑같을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해서 보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좀 주요문항 연습 문제 좀 봐드리겠습니다. 어, 13-6번을 보겠습니다. 연습 문제 좀 볼게요. 아무튼 공수 투하느라고 이제 공부 진짜 고생 많이 했고, 이게 뭐 쌤도 뭐 노력을 많이 했지만 너희도 노력을 많이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나중에 공수2를 할 일이 생겼을 때 그때 좀 많이 기억하고 집합명제, 도형, 합성함수, 역함수, 1대1 등 이런 거 다 기억하기를. 연습 문제 13-6번입니다. 문제 빨리 읽어보세요. 되게 유명한 문제입니다. 자, 별로 어렵지는 않은데 좀 힘들어하지. 자, 지금 여기가 A가 있고 여기가 B가 있어서 여기에 A, B를 F가 지납니다. 얘가 루트 X예요. 가장 기본 무리함수. 그 다음에 이 정도의 C가 있어서 이 정도의 D가 있어서 여기가 이제 C, D가 있습니다. 그런 상태. 그리고 나서 얘네가 B 플러스 D가 2가 성립을 한대. 그랬을 때 질문이 PQ 선분, 여기가 P점, 이게 Q점이거든. 그래서 얘네가 물어보는 게 PQ의 기울기를 구하래. PQ 선분의 기울기를 구해봐라. 이런 문제거든. 그럼 뭐 우선은 이제 배운 대로 한번 해보자고. 이 P점의 좌표가 이게 A, B고요. 이 Q점의 좌표가 C, D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이 A, B가 이거 위에 올라가 있으니까 성립하는 관계식이 두 개가 있죠. 그렇죠? A가 들어가면 B가 나와야 되는데 여기다 A 넣으면 B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B는 루트 A가 되는 것이고, 자 C, D도 지나야 되기 때문에 D는 루트 C 이렇게 두 가지를 알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얘네가 이제 우리한테 물어보는 거는 PQ 선분의 기울기를 물어봤으니까 이 점이랑 이 점을 연결하는 기울기를 구해봐라. 그럼 뺀 거분에 뺀 거잖아. 그래서 기울기는 A-C분의 B-D가 답인데 이거를 이제 구하면 되는 거지. 또 이런 걸 알고 있고 이런 관계식이 성립하고 막 이런 상태거든. 근데 여기서 이제 잘해야 돼. 여기서 막 이런 게 보인다고 여기다 B 대신에 루트 A를 집어넣으면 안 된다는 거야. 근데 왜 안 되냐면 관계식이 B와 D의 관계식이 나와 있으니까 웬만하면 요 내가 구하고자 하는 기울기를 B와 D로 정리하는 게 맞거든. 그러면 이거를 그대로 대입을 하지 말고 다 제곱을 해서 대입하라는 거야. 이걸 제곱을 해버리면은 자 봐. B제곱은 A가 되는 것이고 이거 제곱하시면은 D제곱은 누가 돼버려? 이렇게 돼버리지, 그치? 요걸 넣어야지. AC 대신에. 그래서 A 대신에 B제곱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B제곱이 들어가고요. 자, C 대신에 D제곱이 들어가죠. 그 다음에 위에는 건들면 안 되겠죠. 요게 답인데요. 이 분모가 합차가 되면서 이게 둘이 사라져요. 그렇죠? 누구만 남냐면 B 플러스 D 분의 이렇게 남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B 더하기 D가 2밖에 안 됐었기 때문에 이 문제의 정답은 이렇게 해결하는 건데 중간에 헤매는 친구들이 좀 있습니다. 되겠죠? 그리고 헤매지 않기를 바란다는 얘기입니다. 13-7번입니다. 연습 문제 13-7번. 또 보시고요. 자, A는 문제에서 양수래요. 그 다음에 이제 Y는 루트 붙어 있어서 앞에 A가 앞에 붙어 있구나. 그 무리함수 식은 이렇습니다. A 루트 X 마이너스 K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A점의 좌표는 3,1이고 그 다음에 B점의 좌표는 3,4일 때 뭐 선분의 B랑 이 무리함수가 만나고 싶대요. K 최대 최소를 계산해봐서 합이 마이너스 11 되게 만들어줘야 되는 문제거든. 자, 먼저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 A점의 좌표가 한번 찍어보자고. 이게 Y축은 무시할까 그냥? X축만 있으면 될 것 같은데. 자, 이렇게 X축이 있는 상태에서 자, 둘이 3,1, 3,4입니다. 이 정도의 A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요. 이 정도의 B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둘이 같은 라인에 있지 않겠어요? 여기가 3,1이고 여기가 3,4로 잡혀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됐죠? 그러고 나서 얘네가 이제 뭐라 그랬냐면은 A 값은 양수기 때문에 요 무리함수의 모습은 얘는 자 꼭지점의 좌표가 K, 0 무리함수의 꼭지점이 K, 0 그러니까 얘가 X축이 이렇게 있을 때 요런데 어딘가에 K가 있다고 생각을 한다면 여기서 스타트를 하는 거죠. 근데 X 앞에 개수도 양수고 이 루트 앞에 붙어있는 개수도 양수기 때문에 오른쪽 위로 갑니다. 그래서 그래프의 모습은 이렇게 그려지는 거예요. 맞죠? 무리함수의 모습이.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는 K는 이런 데 있으면 이게 만날 수가 없다는 소리고, 그치? 저 선분과. 그러니까 뭐 약간 느낌적인 느낌이 아, K가 이런 데 있었겠구나. 이런 데 있으면서 요 A가 변하면 그래프가 이럴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고 심지어 이럴 수도 있다는 거잖아. 그치? 이게 막 위아래로 막 이게 빨리 올라가고 축가 멀어지는 막 이런 느낌이 펼쳐지는 건데 얘네가 원하는 게 이제 이 성분이랑 만났으면 좋겠다. 야. 여기까지 만나고 싶다. 그러면 이제 만나는 끝과 끝만 잘 보면 되거든. 그치? 그러니까 얘가 여기서 이렇게 들어갈 때 이거보다 더 위로 가면 안 되고 그 다음 여기서 이렇게 가는 순간까지는 괜찮다 이거잖아. 그치?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진짜 미안해. 뭐 존나 답내봐 저거. 야, 다 나오지 그러면. 그러면 여기를 지날 때가 A가 제일 물어보기 뭐야? K 최대 최소. 홍태구야 봐봐. 그러면은 여기는 얘가 몇 컴마 몇을 지나는 순간이니 1번 그래프 같은 경우는 그렇지. 끝나 계산하자. 1번 그래프 같은 경우는 3,4를 지나는 순간이니까 집어넣어버리면 되겠지. 그럼 여기 집어넣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A 루트 3-K가 만들어지죠. 그죠? 이게 얼마가 돼야 된다? 4가 돼야 된다. 따라서 요거 나눠버리고 제곱해버리면 이 3-K가 만들어지면서 A분의 4를 제곱하니까 A제곱분의 16이 만들어진다. 따라서 K라는 값은 3 한 다음에 넘겨주시면 되니까요. 3-A제곱분의 16이다. 이게 바로 요 1번 있는 순간의 K 값이고 그 다음에 이제 미안합니다. 저 헛소리를 했네요. 소리 다시 하게. 소리. 문제가 잘못 들어갔어. 왜 잘못 들어갔냐면 계산하는 똑같은데 봐서 해봐. 지금 누가 변하는 거냐면은 K가 변하는 거야. K가. 그렇지? K 최대 최소기 때문에 K 값이 변한다는 거는 이 A는 고정된 상태죠. A가 변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어떤 상수값이고 K 값이 변하기 때문에 K가 어딘지 몰라서 그래프가 똑같은 모습의 그래프가 이렇게 왼쪽 오른쪽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겁니다. 이렇게 움직인다.
그랬을 때 이 정도의 아까 A점이 있었고 이 정도의 B점이 있어서 이 선분과 만나야 되는데 저 무리함수가 내가 보기에는 뭐 너무 멀리 가서 그래도 이렇게 되면 안 만나고요. 얘가 오른쪽으로 조금 기어오다 보면은 이게 오른쪽으로 오다 보면은 이렇게 오다 보면은 어느 순간 만나겠죠, 그죠? 그러다가 오른쪽으로 계속 K가 오른쪽으로 계속 밀고 들어오면은 그래도 계속 이런 모습으로 만난다 하다가 여기서 만나는데 더 이상 들어가면 안 만나겠죠. 그래서 얘네가 이제 K 최대 최소를 물어봤는데, 그러니까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움직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지금? 상황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위아래로 이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고요. K 값이 변하니까 왼쪽 오른쪽으로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저 선분과 만나게 만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선분과 만나게 만들어 볼게. 계산을 하는 거야. 또 계산은 똑같아. 여기가 아니고 잠시만요. 여기지 여기. 요렇게 지나가는 순간. 요렇게 들어가고 요렇게 지나가는 순간이 되는 것이다. 요거를 1번 그래프, 2번 그래프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계산만 천천히 하시면 될 것 같아요. 1번 보겠습니다. 1번은 3,4를 지나는 순간 똑같죠? 3,4를 저 함수가 지나면 된다. 그래서 y4는 a는 아직 얼마인지 모르지만 루트 3-k를 만족하는 k값.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번엔 3,1을 대입하시면은 3,1이 들어갑니다. y 대신에 1이 들어가고요. 똑같이 들어가서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요거 아까 계산해봐서 알겠지만 양변 요거 a 나눈 다음에 제곱하고 넘기면 되거든. 그러면은 정리하면 k는 3-a 제곱분의 16인가 만들어지고요. 이 친구도 a 나눈 다음에 이렇게 남고 양변 제곱을 해주고 그럼 a 제곱분의 1이 만들어지고 3-k가 된 거고, 따라서 k 값을 계산해 보면은 넘기고 넘겨버리면 되잖아. 그럼 얘가 3-a 제곱분의 1이다 이렇게 나온다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이쪽의 k 값이고 얘가 이쪽의 k 값이 돼버리면서 얘가 결국은 k의 무슨 값이냐면 최소값, 얘가 k의 무슨 값이냐면은 최대값이 되는 거지. 근데 요거 둘을 더한 게 문제에서 얼마래? 마이너스 11이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요 둘을 더해보자 이거예요. 그래서 라지 m과 스몰 m을 더하라 그러면은 m과 n이었네. 되는 게 없죠. 이게 최대값이 m, 최소값이 n. 그래서 얘가 최대값, 얘가 최소값. 더하면 돼 이제. 그래서 이제 m 플러스 n을 처리하시면은 요거 둘이 더하니까 6 생겼잖아요. 그럼 6에다가 마이너스 붙어서 이거는 계산이 되는 거니까 얘가 a 제곱분의 17이 만들어진다. 얘가 마이너스 11이 되어야 한다. 깔끔하네. 넘어가 버리면 17 만들어지고요. 이게 넘어가 버리면은 이 a 제곱분의 17 만들어집니다. 따라서 a 제곱이 1인 거 아시겠죠? 그죠? 따라서 a는 뿔마 1인데 아까 최초에 맨 처음에 a가 양수란 조건이 나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1로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죠? 이게 이제 연습 문제 12-7번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13-9번. 고문제도 별표를 좀 치고 이제 빨리 읽어. 자, 이렇게 생긴 그 무리함수가 하나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무리함수가 하나 있어. 그렇지? 그 다음에 이제 얘랑 이제 x는 마이너스 2랑 x는 2로 둘러싸인 넓이를 구하라는 거거든. 근데 상황이 그렇다. 근데 여기서 또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실질적으로 요 무리함수의 최고차항 계수가 여기가 1이고요. 여기는 x 계수가 여기가 마이너스로 잡혀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요 두 그래프의 모습도 약간 모양이 똑같다.
그러니까 모양이 같다. 이런 거를 체크해보라는 그런 스타일일 거야. 왜냐면 이게 또 대칭이동 들어간 거거든. 이게 Y축 대칭 막 그런 거거든. 접은 거. 그러니까 모양적으로 똑같겠지. 자, 그래서 그려볼게. 이 왼쪽에 있는 그래프의 자, 꼭지점의 좌표는 근데 플러스 2. 플러스 2. 꼭지점의 좌표가 얘는 마이너스 2,2. 그 다음에 이 친구의 그 꼭지점의 좌표는 요거 표준형으로 바꾸는 게 좋죠? 마이너스로 묶어버리시면 됩니다. 마이너스로 묶으면은 x-2가 만들어지면서 저 친구는 꼭지점의 좌표가 2,-2죠. 그쵸? 자, 보세요. 아니야, 자면한데, 아, 진짜 꼬자네. 자, 이렇게 된 거야. 간다. 자, 여기 마이너스 2,2 여기서 출발하는 애라는 거야. 저 왼쪽 무리함수는. 그러면서 이제 루트 앞에도 양수고 x 앞에도 양수기 때문에 모양은 이렇게 생겼을 거야. 그치? 저게 저 왼쪽 무리함수. 이 친구의 모습은 여기 2, 여기 마이너스 2 여기를 지나는 거야. 여기가 이제 꼭지점. 그러면서 이제 루트 앞에 부호가 양수니까 위쪽으로 가야 되고 x 앞에 부호가 마이너스니까 왼쪽으로 가야 돼. 좀 잘 그려보자. 여기다가 x에다가 0을 집어넣으면은 0이 들어가고 이 루트 2가 만들어지면서 0, 루트 2 마이너스 2를 지나는 거다. 이건 음수죠. 음수. 모습이 약간 이런 모습 같아요. 와, 어렵네. 이렇게 오다가 이런 모습이지 않을까 싶어요. 얘도 그렇겠지 뭐. 얘도 좀 잘 그려주면은 절편 체크해서 그려주면은 여기다가 0을 집어넣으면은 루트 2 플러스 2가 돼버려. 요 정도. 그래서 뭐 그래도 이런 모습이다 이거지. 이런 모습. 이렇게 진행을 한다.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루트 2 플러스 2, 여기가 루트 2 마이너스 2. 이렇게 된 거야. 그 다음에 또 얘네가 x는 마이너스 2. x는 마이너스 2. 직선. 그러니까 이런 선이지. 이런 선. x는 2. 여기지. 이 선. 둘러싸인 면적 물어봤기 때문에 여기 물어보는 거네. 여기 요렇게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다가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얼마 지나니 이거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얼마 지나 0 지나지 여기 지나지 잘 그려야지 이렇게 오다가 이런 무리함수였던 거야. 그래서 얘네가 물어보는 게 지금 이 무리함수 두 개랑 x는 마이너스 2랑 x는 2로 둘러싸인 면적을 물어봤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왔다가 또 요 무리함수 타고 이렇게 타고 이렇게 면적을 물어본 거야. 얘네가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곡선 둘러싸인 면적은 원래 구할 수가 없어. 근데 퍼즐을 맞추면 된단 말이야. 지금 얘네가 최고 차항 개수가 얘는 x 앞의 개수가 마이너스 1인데 얘는 앞의 개수가 1이라서 모양이 똑같아. 똑같은데 얘는 꼭지점에서부터 오른쪽으로 2칸 벌어진 포인트인데 얘도 꼭지점에서 왼쪽으로 2칸 벌어진 포인트라서 잘 봐. 여기 넓이랑 여기 넓이랑 어떨까? 저게 똑같다는 얘기야. 돌리면 똑같은 모습이라는 거지. 그래서 우리한테 물어본 넓이를 구할 때 우리가 원래 이렇게 면적을 구하는 문제인데 이 윗부분의 면적을 잘라서 여기다가 퍼즐을 맞추면 돼요. 이 위에가 사라지죠 이렇게. 그렇죠? 이게 사라지고 결과적으로 우리가 계산해야 되는 넓이는 그냥 요렇게 얘밖에 안 된다는 거야. 얘가. 괜찮니? 끝났지 그러면은 이야 요 길이가 얼마고 여기 아까 2였고 여기 마이너스 2였잖아. 요 길이가 얼마고 이 길이 4밖에 안 되고 그 다음에 요 길이가 얼마고 이거 4네. 이야 답은 얼마다. 이렇게 답을 낸다는 거지. 대표적으로 퍼즐 맞추기 13-11번으로 갑니다. 잠깐 풀어볼래요? 지금 시작. 이거 되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 두 가지 유형이 있고요. 이거는 고등학교 수학 내내 물어보는 거거든요. 이게. 유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런 거야. 첫 번째는 어떤 그 점에서부터 선까지 점에서부터 선까지 떨어진 거리 이 거리의
최대 최소. 요렇게 이제 물어볼 때가 있다. 그러니까 이런 거야. 그러니까 누가 더 뭐냐 가깝냐에 대한 싸움인데 직선 L이 하나 있고 여기에 A점이 있고 여기에 B점이 있어. 그러면은 뭐 물어봐도 대답 못할 사람은 없지. 이 직선 L로부터 A가 가깝니? B가 가깝니? A가 가깝지. 그럼 왜냐고 물어보면 뭐라고 설명을 할 건데? 선을 처음에서 수선해가지고 내렸을 때 A까지의 길이가 더 짧기 때문에 그럼 그거 거리를 다 재겠다는 얘기잖아, 그 말은. 그치? 근데 그게 되게 힘들어. 그러면은 이게 왜 가깝냐? 평행이도 평행선이 필요하다는 거야. 이거랑 평행한 선이 이렇게 날아가다 보면은 누구를 먼저 지난다. 그래서 얘가 더 가까운 거야. 근데 원래 평행선이라는 게 원래 그런 거거든. 이게 평행한 두 선 사이의 거리는 이렇게 재나 이렇게 재나 거리가 다 어때? 다 똑같지. 똑같으니까 이 평행선 요거 A점을 지나면서 이 직선 L의 평행한 선 위에 있는 모든 점들은 이 거리랑 다 똑같은 거야. 근데 아직 얘를 못 지났잖아. 그러니까 얘보다 더 멀리 가야지 B를 지나는 거거든. 그렇기 때문에 점에서부터 선까지의 떨어진 거리의 최대 최소는 누가 와서 해결해 준다고 기억을 해야 되냐면은 이럴 때 우리가 써먹어야 되는 개념이 평행선인 거야. 평행선이 해결해 주는 것이다.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이 평행선이라는 거는 평행한 선이라는 뜻이 아니고요. 평행선의 정의는 어떤 한 직선으로부터 이렇게 똑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는 점들이 무수히 많거든요. 그렇죠? 그 똑같은 무수히 많은 점들을 모두 다 연결을 하면 무슨 선이 되어버리는 것이다. 이게 평행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점에서부터 선까지 떨어진 거리가 일정한 그런 점들을 다 모아놓은 게 평행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점에서부터 선까지 누가 제일 가깝냐 뭐냐에 대한 판단은 얘가 해주는 게 옳은 거죠. 평행선. 근데 원래 하나가 더 있어. 두 번째는 뭐냐면 점과 선이 아니고 이번에는 점에서부터 점까지가 또 있어. 점과 점. 점에서부터 점까지 떨어진 거리가 어디가 제일 멀어? 어디가 제일 가까워? 또 이런 질문이 나온다는 거야. 얘는 그러면 누가 해결해 준다? 이거는 원이 해결해 준다 이거야. 원이. 왜냐면 만약에 점 P가 여기 있는데 점 A가 여기 있고 점 B가 여기 있어. 자, 누가 더 가까워? 이 P로부터 누가 더 가깝니 주원아? 이유는? 그렇지. 얘를 중심으로 점 P를 중심으로 이렇게 원을 계속 반지름을 키우다 보면 누구를 먼저 지난다? A를 먼저 지나기 때문에 이 선에 이 원에 걸려있는 점들은 다 거리가 똑같은 점들이라는 거야. 얘는 아직 못 지났잖아. 얘가 더 멀리 있는 거라는 거지. 그래서 이 두 가지는 꼭 기억하기를 바래. 자, 이제 가볼게.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뭐 요렇게 x축이 있고요. 이 무리함수는 뭐 나밖에 썼니? x-b의 점 맞지 그지? 자, 여기 원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시다. 요 정도의 2가 있다고 생각합시다. 그 무리함수가 이렇게 가는 거 아닙니까? 맞죠? 그 다음에 이제 1,1이니까요. 한 이 정도에 있어 보입니다. A점이. 그러니까 이 OA가 고정된 거예요. 선분이 OA 선분 길이가 안 바뀌죠. 그랬을 때 점 B가 이제 어딘지 몰라. 그냥 뭐 어딘가에 이렇게 있나 봐. 이 무리함수 위에 있다 그러잖아. 그랬을 때 얘네가 요렇게 연결한 삼각형을 생각하라는 거야. 이렇게. 생각했을 때 이 넓이가 뭐가 되는 순간이 궁금하다. 최소가 되는 순간이 궁금한 거야. 그러면 여기서 이제 개념이 나와야 돼. 수학 공부를 한다는 것은 지금 밑변의 길이가 고정돼 있네. 그러니까 밑변이 고정이니까 넓이가 최소가 되려면 무엇이 최소가 돼야 맞는 거야? 높이란 말이야, 높이. 그 높이는 또 뭐냐면 이 점 B가 이런 데 있다고 하면 높이를 구한다는 것은 얘랑 평행선을 이렇게 딱 연장선을 그었을 때 요 길이가 높이인 거 아니야? 맞지? 요 길이가 최소가 되야 된단 말이야.
근데 내가 보기엔 B가 여기 같지는 않거든. 왜냐면 B가 일로 가면 높이가 점점 어떻게 되고 있어? 길어지니까 그쪽은 아닌 것 같고, 여기 어딘가 같은데 높이가 최소인 순간이 거기가 어디냐면 여기서 이제 딱 생각을 하라고. 우리가 지금 재고 있는 게 요 거리가 최소가 됐으면 좋겠는데 이걸 우리가 높이라고 하잖아요. 높이. 근데 잘 생각해봐. 니네가 그동안 수학 공부하면서 이 높이라는 걸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어떤 점에서부터 선이 있을 때 이 거리를 높이라고 하지 않니? 최단 거리지. 그러니까 높이라는 게 사실은 어떤 점에서부터 누구까지의 거리였던 거야. 이게 선까지의 거리였던 거지. 그러니까 어떤 이 점 B는 이 무리함수 B를 움직인다 그랬는데 이 무리함수 B를 움직이는 점에서부터 요 직선 L까지에 떨어진 이 거리가 높이 역할을 한다는 거야. 근데 최소가 되네. 그럼 최소가 된다는 것은 이 친구랑 평행한 선이 이렇게 가야 돼. 가다가 뭐 하는 순간? 그렇지. 접하는 순간에 여기 보여 여기? 여기를 B로 잡았을 때가 이 거리가 최소야. 얘보다 이쪽으로 일로 들어와 버리면 교점이 없잖아. 그러니까 여기가 B가 최소가 아니고 우리가 찾고자 했던 넓이가 최소인 순간에 점 B의 위치는 이 친구랑 평행한 직선이 날아가다가 이 무리함수랑 뭐 하는 순간? 접하는 순간 그 점에서 이 높이가 최소가 된다는 거야. 알았지? 그러니까 이런 거를 정리를 하란 말이야. 나올 때마다 계속 모르면 안 된다고. 그 중위권의 특징이지 그게. 먹고 뱉고 먹고 뱉고. 그러면 안 돼. 노트를 만드시던가 어떻게든 하란 말이야. 이거 몇 번을 설명해 이걸. 거리를 재는데 얘는 또 이 거리를. 와 돌아버려 진짜. 그러니까 내 말은 여기를 찾으면 되겠구나. 야! 이 직선이랑 이 무리함수가 뭐였니? 접했으니까 방법이 없어. 근데 우리가 아는 사실은 요 L직선의 기울기가 얼마짜리인 거야? 1짜리인 거니까 얘도 기울기 얼마겠니? 그러니까 내가 이 직선의 방정식 그러면은 y는 x 플러스 k라고 놔야지 뭐. 그 다음에 얘랑 이 무리함수가 뭐 해야 돼? 첩해야 되니까 연립을 해야지. 그러면 한다. 루트 x 마이너스 2는 x 플러스 k라고 연립을 하시고 양변 제곱을 한번 하세요. 그럼 x 마이너스 2는 x제곱 플러스 2kx 플러스 k제곱 아니겠니? 넘어간다. 와 어려워. 또 계산 또 나왔어. 2k x 마이너스 1x 더하기 k제곱에 플러스 돼 있는 제로인가요? 한 변씩만 날리면 됩니다. 한 변씩 한번 가보죠. 반ging 제곱합니다. 2k 마이너스 1을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4 뿅뿅이니까요. 4k 제곱 마이너스 8 되면서 는제로가 되면 되나요? 그쵸? 도와주세요. k 제곱 어떻게 됩니까? 없어집니다. 그러면은 저 앞에서 몇 k가 남았죠? 마이너스 4k 남았죠? 상수가요, 빠. 강주원 얼마냐? 지금 보고 있는 거 맞아? 마이너스 얼마? 저게 유진이 재수없어 진짜. 앞에서 아무것도 안 보고 있는 거야. 이렇게 된 거 아니야, k 값이. 오케이, k가 이거니까. 결과적으로 요 직선의 방정식은 k가 마이너스 4분의 7이 돼버리면서 흠칫뿐이다 진짜. 얘가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냐 이거야. 이 직선의 방정식이. 그러면 이 점을 찾고 싶은 거지. 그럼 이 점은 이 방정식의 무슨 근을 말하는 거야? 이 x 좌표가 얘랑 얘를 연립해서 풀었을 때 여기가 근이지 않겠어? 근데 우리가 이 2차 방정식을 무슨 근각에 만들었어? 그렇지, 중근각에 만들어주면 k값이 이거라며. 여기다 넣어도 괜찮지 뭐. 와 계산이 왜 이러니? k 대신에 마사분의 7이야. 너 어디 계산 틀린 데 있냐? 없지? 그치? 없겠지? 혹시 불안해서. 그러면은 k가 마사분의 7이니까요. 여기다 넣어도 괜찮아요. 그 x제곱에다가요. 여기다 마사분의 7 집어넣어봐. 얼마냐? 마이너스 4분의 2 곱하 마 14. 14에다가 얼마냐? 마이너스 4분의 14 마이너스 1인가?
마이너스 4분의 18인가? 아 진짜 하나도 보지도 않고 그냥 네가 해라 이거지. 야, 진짜 나는 사람 받겠다 진짜. 마이너스, 야 이게 마이너스 4분의 18 아니야 이거? 그 마이너스 2분의 9 아니야? 이렇게? 이렇게 된 거 아니야. 그럼 얘가 이 뒤에 여기다 넣어도 계산해도 괜찮지 뭐. 이거 제곱한 다음에 2를 더하면 되잖아. 이거 제곱하면은 16분의 얼마야? 다시 여기다 얼마 더했어? 이 더한 거 아니겠냐? 여기다 32 더해봐라. 61. 61? 그럼 16분의 뭐 어떻게 하냐? 제곱하면 16분의 42를 더했어. 16분의 32 81 이렇게 되는 거보다. 그치? 이거 완전 제곱식 아니냐고. 중근 뭐야 중근? 중근 4분의 9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요 B점의 X 좌표가 나온 거야. 여기가 이제 4분의 9였던 거지. 그러면은 요 B점의 좌표라는 것은 X가 4분의 9인 순간이니까 요 직선에 넣어도 되고 이 무리함수한테 넣어도 돼. 여기다 넣자 그냥. 여기다가 무리함수한테. 여기 4분의 9 집어넣어봐. 강조원 얼마니? 주원은 얼마니? 이렇게 점 B가 좌표 결정됐고, 그래서 우리는 요렇게 들어가는 이 넓이가 최소값인 거고. 그럼 이제 우리는 공식을 좀 알잖아. 넓이 공식을. 지금 원점 하나 걸려있으니까 너무 좋아요. 첫 번째 좌표가 원점이고요. A점의 좌표가 1,1이었고요. 자, B점의 좌표가 뭐였습니다? 4분의 9, 2분의 1이었습니다. 그러면 삼각형 OAB의 넓이를 이제 우리가 구하시면 되겠죠? 2분의 1 하시고 절대값 붙여서 원점 하나 걸려있을 때 무시하시고 멀리 빼기 가까이 이겁니다. 1에다 2분의 1 곱하면 2분의 1이고 빼기 가까운 거 곱하면은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요거 4분의 2잖아요. 그죠? 요거 마사분의 7이니까 절대값 붙이면 4분의 7. 그러면 답은 2분의 1에다가 얼마를 곱하면 돼, 강지원? 4분의 7. 그럼 그 사람 얼마가 되냐면 8분의 7. 요게 넓이 최소값이 되는 거야. 혹시 모를까 봐 요거 정리해 드리는데, 그 삼각형 넓이 공식이 신발끈 공식도 있고 그거를 이제 헤론 공식이라고 하는데, 근데 하나 원점에 걸려 있을 때가 가장 이뻐. 그래서 하나가 원점이고 얘가 A, B고 얘를 C, D라 가정을 했을 때 삼각형 OAB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은 2분의 1 붙이고 큰 절대값 붙인 다음에요. 이렇게 멀리 가까이 곱해서 빼시면 돼요. 그래서 AD 하시고 이렇게 들어가는 게 공식입니다. 이거는 공수 1, 2 내내 쓰이니까요. 절대 잊지 마시고 적어놓고 외우시기를 바랍니다.